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붓으로 공부하는 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자의 붓쓰는 뜻을 담당합니다. 오늘 배우시는 건 여자녀, 계집녀라고 하는 붓인데요. 당연히 오늘은 모두 여자와 관련된 한자입니다. 이렇게 붓쓰는 자,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데 공통적인 뜻일 때만 모두 똑같이 씁니다. 그 이야기를 세 번에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좋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자녀라고 하는 건 그림을 좀 네이버에서 갖고 왔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모은다는 모습을 한자에서 이렇게 맞아 쓰는데요. 쓸 때는 획순을 이쪽에서 쓰고 그 다음 여기를 쓴 다음에 가로를 마지막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살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 가로로 있는 건 꼭 마지막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자입니다. 계집녀라고도 하는데 계집이 조금 여자를 낮춘 말이어서 제가 여잔으로 좀 하겠습니다. 두 손을 교차하여 무릎에 올려놓은 여자고요. 불스의 쓰임은 여자의 신분, 여자의 모양새, 역할과 관련된 한자를 씁니다. 고대의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흔히 여자를 무시하면서 하는 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쓰기 꺼려지는 것들은 다 여자를 쓰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여자녀, 계집녀가 쓸 수 있는 단어 보시면 앞에 오면 여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자의 권형, 여권, 여사님 할 때 여식, 딸이죠. 여장부, 숙녀, 장녀 이렇게 여자하고 관련된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자의 신분과 관련돼서 왕비비, 기생, 시어머니, 누이 그렇게 여자의 신분이 딱 한자에 들어가 있죠. 또 하나 누이 어떤 누이인지 볼게요. 아내 중에서도 두 번째 아내 첩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이모도 있고요. 조카도 있고 여자 아가씨도 있고 아가씨도 있습니다. 정말 여자의 신분이 상당히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며느리도 있고요. 종도 있고 여자종도 있고 창녀도 있습니다. 여자로서 이 계집녀 하나로 모든 신분을 바꿉니다. 할머니도 있고요. 미인도 있고요. 형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 정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부도 있고 궁녀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23자나 되는데요.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한자들이니까 함께 하시죠. 자, 왕비비는요, 여자에다 기자 발음이 비로 된 걸로 보시고, 왕비나 비빈, 이런 임금의 정실과 후궁을 같이 이렇게 씁니다. 좀 이따 빈자도 배우겠죠. 기생기자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한자가 지탱할 지라는 한자인데, 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생, 기녀, 명기, 창기, 이럴 때 아주 유명한 기생을 명기라고 하죠. 다시 시어머니 고자는 옛꼴을 집어넣어서 나보다 오래 살았던 여자, 나이가 많은 여자입니다. 이 시어머니 고자는 잘 보시는 게 시어머니 하면 고부간의 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뜻하는데요. 고모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국에선 사촌 간의 결혼이 고대시대에 허용이 됐대요. 그래서 갑자기 고모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고종사촌 할 때 쓰는 거죠. 잠시고라는 뜻은 고사성어에서 한번 보시는데 잠시 쉬는 깨다 라고 해서 임시방편 할 때도 쓸 때 그땐 시어머니가 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잠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누이자자는 원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자로 이렇게 쓰니까 질게 큰 자를 제가 일부러 정자처럼 가져왔고요. 이렇게 저는 이걸로 해석을 좀 할게요. 이 부분은 원자로는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작거리는 시장이에요. 시장에 갈 수 있는 여자는 동생보다는 언니겠죠. 그래서 언니 자자예요. 동생은 맷자를 쓰죠. 자매. 자양은 언니, 그러니까 누나의 남편이고요. 보통 우리가 매형이라고 하는데 매형은 솔직히 여동생 남편을 뜻할 때 쓰는 게 맞습니다. 바로 매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덜 컸고요. 언니는 아까 시장을 갔어요. 얘는 아직 덜 컸습니다. 남매, 매제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누이죠. 아가씨 저자인데 누나라고 할 때도 쓰고 아가씨 할 때도 쓰는데 보통 아가씨로 많이 씁니다. 자기를 낮춰서 소저, 소녀 이 말은 소저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고요. 아마 또 차자가 저 발음을 준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내 첫자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한자를 잘 보시면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여기에 썼듯이 손 모양입니다. 여자가 비녀를 했습니다. 비녀를 했다는 건 시집을 갔습니다. 머리 올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 올려줄게 이러면 결혼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올렸답니다. 아내 처. 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 쪽을 부를 때 다 이렇게 불러죠. 처가, 처첩, 처제, 처남, 처형 이렇게 되는 거죠. 첩첩자를 보시면 여자에다가 죄인 신자입니다. 죄인 신자에서 이 아래가 빠지고 바로 여자가 왔는데, 옛날에 첩은 그 전쟁에서 질 때 상대방의 적군의 장군의 부인을 첩으로 막 써버립니다. 죄인 취급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첩을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한다고 해서 첩실 신첩, 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첩 자식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하고 승진도 안 되고, 지금도 사회에서 첩에 이렇게 자식이라고 하면 조금 색안경 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죠. 지금까지도. 자, 이모이자 보시면 여자에다가 오랑캐 이자인데요. 이모는 내 그 씨족 사회가 아니라 엄마 쪽 계열의 친척이기 때문에 오랑캐 취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발음을 그대로 했지만, 자, 여자 중에서도 오랑캐 취급을 했던 이모. 지금은 이모랑 엄청 친한데요. 이정사천. 자, 그 다음 조카질자는 이를 지자가 어디에 도착하던데요. 내가 큰 관직을 맡아서 어디 궁궐을 입궐할 때 조카까지는 다 데리고 입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끌고 가다. 누구를? 조카를. 특히 여자 조카를 많이 데리고 갔는데요. 임금한테 잘 보여서 후궁 삼으려고. 자, 그러면 이제 내 조카가 되면 내가 또 관직에서 오래 할 수 있겠죠. 질부, 질려, 질자 이럴 때. 아가씨 자는 여자 이름 희자 들어갈 때 쓰는데요. 저도 씁니다. 제가 강경희죠. 제 희자입니다. 이 턱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고대 그림을 보면 여자의 유방을 그린 한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젖 먹이고 있는 예쁜 여자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모양이 좀 특이해서 이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제 이름 한자로 쓸 때 이걸 그대로 쓰지 않고 약자처럼 신하신을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입니다. 원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자들 이름에 정말 많이 쓰는 한자고요. 첩, 그 다음에 미희, 무희, 여자입니다. 자, 아가씨 낭자는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 이쁜 여자 뭐라고 불러요? 낭자 이렇게 부르죠. 처녀, 소녀, 아가씨입니다. 자, 며느리 붙자인데 빗자리 들고 정말 열심히 일 열심히 시키는 여자. 시키는 비 들고 맨날 일하는 여자, 며느리 붙자고, 며느리를 이제 남편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내죠. 그래서 부부할 때, 며느리일 때는 고부고요. 아내일 때는 부부, 신부, 과부 이럴 때 씁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죠. 자, 종로인데요. 아까 여자는 약간 좀 신분 낮을 때 활용한다고 했고요. 어머니 말하면 이건 남자 종이거든요. 근데 사내남을 쓰지 않고 여자를 쓰고 또 오는 손 모양입니다. 계속 손으로 뭔가 일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사내와 계집종을 다 노비라고 합니다. 정확히 노는 남자, 비는 여자입니다. 다만 내 여자 쓰면서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 써요. 노예, 노복, 노예입니다. 노복, 노예, 노복. 여자종 비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낮은 여자입니다. 신분이 낮은 여자. 노비, 시비, 옆에서 시중 드는 여자. 모실시. 자, 창녀는요, 창성을 창자가 발음을 해주고요. 여자 중에서 뭔가를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어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서 몸까지 파는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창성함을 바라는 여자, 창녀, 창기. 옛날에는 딱히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마땅히 이제 진짜로 원해서 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소수겠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큰 돈을 내가 어떻게 좀 마련해,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돌려서 하는 거지, 여자한테 적당한 직업과 먹고 살게 해줬다면 어떤 여자가 이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자, 할미파. 뒤에 있는 한자가 물결 파하고요. 여잔데요. 할머니입니다. 늙은 할머니면 노파인데요. 불가에서 사바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파 발음을 바 발음으로 바꿔서 그냥 쓰는 겁니다. 괴로움을 많은 걸 사바세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의미 없이 여기를 해석하면 안 되고, 사바. 굳이 막 외우시고 싶으면 할머니가 근심이 많다. 사바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미인 원자, 이름자에 원자 들어간 사람 많이 쓰고요. 도울원, 여자, 이쁜 여자를 옆에 가서 도와준다.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재주가 많은 아가씨입니다. 이쁘면 많이 도와주죠. 정말 실험을 했대잖아요. 길거리에서 정장 입은 사람이 좀만 도와주십시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도와주지만 허름하게 입은 남자가 오면 안 도와줬대요. 행색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신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여자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쁜 여자를 더 많이 도와주죠. 아닌가? 형수 숫자, 여자에다가 늙은이 숫자입니다. 형수는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여자여야 된다는데 뭐 형수가 좀 젊을 수도 있죠. 요즘은 형수, 형의 아내이고요. 재수, 아우의 아내입니다. 개수라고도 하죠. 자, 정실적은 밑둥적,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예요. 적실이라고 해서 정식 결혼한 사람. 옛날에는 결혼한 여자 따로 있고 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적자. 특히 이 적실은, 이 정실은 사랑하지 않아도 집안 가문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가문끼리 약속한 사람하고 평생을 살 수 없기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첩을 들게 하고 정실도 그걸 인정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 정실도 남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죠. 정실적이 그런 뜻이에요. 밑둥. 자, 과부상입니다. 설이 맞은 여자입니다. 갑자기 인생에 추운 서리가 내립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자, 계집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여자는 직업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뭘로 먹고 삽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사냐고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재혼을 못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먹고 사냐고요. 그래서 맨날 소설책이나 드라마에 나오면 바느질만 알고 살는데 그 바느질로 언제 먹고 삽니까? 애들이 10명인데. 그래서 이 과부라는 게 인생의 큰 설이 맞은 고난이지요. 청산과부, 상부, 호러미 할 때 쓰는 한자인데 정말 불공평하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직업을 주던지 아니면 직업 있는 남자한테 갈 수 있는 제도를 열어주던지 아무튼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국녀빈자는 손님 빈자에 빈자를 하시고 여자를 집어넣어서 손님 같은 여자입니다. 손님 대접을 맨날 해야 되는 여자도 괜찮겠죠. 국녀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빈궁, 왕세자의 부인이고요. 비빈, 임금의 정실과 호궁입니다. 아까 왕비피에서 한번 보셨습니다. 아가씨 양자인데요. 여자에다가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여자를 양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강경이니까 강양 이렇게 하겠죠. 지금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부르진 않고요. 그래서 아가씨들을 부를 때 또 이게 영양이라는 말을 정말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따님들을 영양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하죠? 수로 공부하는 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자의 모양새와 역할이라고 해서 여자가 어떤 차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한자에 대해서 쭉 모아봤습니다. 오늘 배우실 거 여자의 모양새와 역할, 묘하다, 묘하며 아리답다, 맵시다, 순하다, 여자가 예쁘고 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또 아리답다 또 있고요. 좋아하고 평온하고 위험 있는 여자까지, 또 즐거워하고 아이를 갖는 것도 여자가 하는 역할이죠. 또 결혼도 하고요. 또 해산하다, 아까 아기 장가들다, 혼인하다, 중매하다, 시집가다, 여자의 모양새 역할에서 시집가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묘하다 첫 번째인데요. 여자고 뒤가 나이가 적은 여자입니다. 나이가 적은 여자한테 아주 매력적인 기분이 느껴집니다. 아주 그런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묘하다, 묘기, 묘미, 절묘, 교묘, 묘약 이런 말로 쓰고 있네요. 자, 아리답다, 요망하다 이렇게 하면 좀 예쁜 말인데 이렇게 하면 이상한 말이죠. 두 가지를 다 쓰는데 보통은 조금 좋지 못하게 씁니다. 여자를 쓰고 어린 여자아이가 아주 어리지만 그렇죠. 요망한 짓을 합니다. 요사스럽고 방정 맞습니다. 요망, 요술을 부리다, 요염하다. 좀 뭔가를 꼬드기는 유혹하는 여자를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어릴 여자가 원래 일찍 죽으려도 돼요. 그래서 이런 짓 하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맵시자는요. 맵시는 몸의 자태가 예쁜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저도 좀 키가 큰 편인데요. 친구가 정말 저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70, 한 2, 3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너무너무 미스 코리아처럼 걷는 친구입니다. 정말 대학교 때도 5월에 대학가에서 미인대요 할 때 입상할 정도로 아주 이쁜 친구인데요. 맵시가 상당히 달라요. 저처럼 막 그냥 평범하게 걷는 게 아니라 발레리나처럼 사뿐사뿐 예쁘게 걸어요.
보여요. 허리도 쫙 펴고 앞에 쫙 보면서 모델 워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맵시다 보면 그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차예요. 버금차. 두 번째 차라는 뜻인데 발음이 자가 됐습니다. 아래다가 여자를 집어넣어서 여자는 두 번째에 더 중시해야 되는 건 그런 모양새, 몸매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시해야 되는 건 뭘까요? 노래에도 있듯이 마음씨입니다. 마음씨 예쁘고 외모도 예쁘면 최고 점수겠죠. 그래서 맵씨는 이런 모양, 우리의 몸매를 생각하시면 좋고 단어가 그래서 자태, 자세, 용자 이런 말로 쓰는 한자입니다. 외모를 뜻하는 한자예요. 순하다는 구불완자 완자입니다. 아주 사람이 좀 유들유들하고 순해요. 시키는 대로 하고 뜻도 좀 굽힐 줄 알고 이런 여자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삥 돌려서 하는 거 완곡하게 좀 직언을 해서 나를 좀 뭐라고 하는 것보다 돌려서 하는 게 좋겠죠. 어느 책을 읽는데 장자라는 책을 하나 읽는데요. 50에 읽어야 할 장자 이 책에서 그 저자가 한 번은 책을 갖다가 조금 퇴고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하나 다 빨간 펜을 들고 지적할 것을 써가서 그분을 커피숍에 만나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뢰한 사람이 바로 자기 원고를 가지고 그냥 가버렸대요. 아, 이게 직언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완곡하게 했어야 되는데 몰랐다라는 글귀를 예화로 이렇게 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순하게 직언하지 말고 좀 돌려서 했었어야죠. 자, 아리따울 교자 보면 높을교가 교자인데요. 여자가 아주 높은 애교를 부릴 줄 압니다. 아주 고단세의 아리따운 애교를 부립니다. 그래서 애교, 사랑스러운 어떤 교태를 부리는 거고요. 아양 부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할 호자는요. 보통 여자랑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려면 아들자가 아니라 사내남이 나왔어야죠. 여자와 남자니까. 그런데 아들자 나왔죠. 여자는 엄마로 봅니다. 엄마가 자녀를 엄청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내분이 이렇게 남편 좋아하는 확률보다 자녀를 더 좋아하는 그리고 자녀 때문에 산다고도 얘기하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에다가 아들자, 자녀를 좋아하는 마음이고요. 중국어에서 니하오 할 때 하오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호감가다, 우호적이다, 호기심이 가다, 선호하다, 기호, 내가 좋아하는 식품, 기호식품이다. 이런 식으로 뜨는 여자와 아들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온당할 타는 평온할 타도 괜찮고 온당할 타도 되고 타당할 타자인데요. 이 위에 있는 한자가 손톱조 손입니다. 아래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손을 모으고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내 첫자 같은 경우는 손에 들고 빗자루 들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는 손 모으고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다, 타결하다, 타당하다. 온당하게 여자가 뭔가 편안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한자로 하시면 돼요. 타결, 타협, 타당 다 편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험이자는 여기에 잘 보시면 여자만 쏙 빼버리면 개술처럼 보이는데 개술은 아니고요. 도끼 모양입니다. 여기서 조금 필기를 하면 도끼월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도끼월자입니다. 다만 이 아래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끼를 들고 있는 여자입니다. 도끼는 권력을 상징하는 뜻을 있는 한자예요. 도끼를 든 여자, 권력이 있는 여자, 아우 위험 있는 여자. 그래서 위험, 위세, 위협, 위용, 국위, 맹 이런 식으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술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자하고 개하고 조금 관계가 없고요. 도끼열의 변형이라고 많이 봅니다. 즐거워라자는 여자가 아주 소리 지르면서 하카카카 하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웃으면 또 방정맞다고 혼나죠. 적당히 웃는 건데요. 정말 소리내서 웃을 정도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어떤 나와 웃음 코드가 맞으면 많이 웃는 데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가끔씩 좀 아재 개그를 하는데요. 저는 그 아재 개그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해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또 엄마가 웃으니까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가끔씩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뜻입니다. 오락 할 때.
자, 아이벨 임자는요, 앞에다가 사람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맡겨지다. 원자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맡겨진 일, 남자가 할 수 없는 일.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남자도 하게 생겼던데 정말 그러진 않겠죠. 아이벨은 자궁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벨 임자가 임이 되고 여자가 하는 거에서 임신, 임산부, 임신을 피하면 피임이할 때 쓰는 임자입니다. 바로 신자 보시면 떼신, 때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좀 추가하면 하늘이 주셔야 삼신 할머니가 주셔야 이렇게 다 아시죠? 때가 되는 게 이 내가 아이를 가질 때가 와야 하죠. 요즘은 불임 부부가 많아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죠.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이 있고 안 갖고 싶은데 생겨서 지우는 사람도 있고 이걸 좀 조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신의 뜻이 또 어떤 뜻이 있기에 그렇다라고 하기 믿어야 되겠지만 때가 돼야 저 같은 경우도 첫째하고 둘째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나는데 이때가 되지 않아서 주지 않으시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임신이라는 말 때가 돼야 됩니다. 자, 혼인날 인자는 인인데요. 인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대자를 봐서 큰 이불에 이렇게 덜퍼덕 누워있는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자가 뭔가를 의지할 사람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아까 계속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여자한테 직업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을 찾고 그래서 첩이 되고 기생이 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지하는 행위를 하는 게 혼인날 인자입니다. 혼인, 인척. 혈연 관계는 없으나 혼인으로 맺어진 칭찬을 다 인척이라고 합니다. 자, 해산할만 여자가 면하다 임신을 하게 되면 배가 엄청 커지죠. 아기를 낳아야 이 배가 꺼지죠. 배가 꺼지는 행위를 해산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여자가 배부름을 면한 시기는 아기를 낳아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 자, 장가들다인데요. 장가든다. 아까 혼인하다는 여자가 의지할 사람을 찾아가는 거라면 장가는 여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데려왔어요.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취처 아내를 얻는 것을 장가들 취자입니다. 이건 남자 기준으로 쓴 거겠죠. 자, 혼이나 혼자인데요. 어두울 혼자가 특이합니다. 지금은 결혼을 요즘은 토요일에 좀 많이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일요일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일요일날 했던 것 같고 자, 여자들을 맞이하는 행위가 옛날엔 여자 얼굴을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깜깜한 밤은 아니고 어둑어둑할 때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인하는 시기는 어둑어둑할 때 맞이했다. 그래서 이제 첫날발 하면 우리가 그 구멍 뚫어가지고 첫날발 구경하고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혼인, 결혼, 신혼, 혼수, 혼례, 이혼, 재혼, 자, 결혼과 모든 단어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중매매자는 결혼하는 옆에서 묶어주는 여자가 있어요. 중매제기가 있는데요. 뒤에다가 아무개 모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아무개 여자와 아무개 남자를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매, 매체, 매개, 총매, 중매 이런 식으로 쓸 때 매자입니다. 모 발음이 매 발음을 준 걸로 보시면 돼요. 시집을 가는데요. 여자가 어떤 집을 찾아갑니다. 시집을 간다, 출가하다, 개가하던데 떠넘길 가짜라는 뜻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다. 그때는 뭐 시집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떠넘길 때는 그때는 시집갈 가짜지만 떠넘길 가 뜻으로 해석하셔야죠. 전에서 떠넘기다 이렇게. 개진녀, 여자녀 들어간 부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일 많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여자를 무시하는 한자들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여자녀가 들어가면 약간 남자와 여자를 신분을 좀 차별하면서 그런 뜻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배우실 한자는 간사할감, 범할감, 망년될망, 방해할방. 여자가 간사하고요. 범하고요. 범죄, 망령되고 방해된대요. 시기하고요. 시기는 뭐 여자만 하나요? 아참하고 싫어합니다. 이렇게 8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간사할간 여자 3개 써가지고요. 간사한 여자들인데요. 보통은 임금한테 좀 잘 보려고 하는 후궁들의 간혹한 싸움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고 또는 옛날에는 일부 다처자니까 이런 첩들이 여자들이 잘 보이려고. 근데 요즘은요 완전 반대예요. 드라마 보면 여자 하나 놓고 남자 셋이 싸워요. 완전 판세가 바뀌었어요. 네, 옛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간통, 간음, 간간, 간부 이런 뜻입니다. 좀 나쁜 뜻이죠. 범할 간자도 똑같아요. 그럼 간통한다는 자 간하고 똑같습니다. 방패 간자 밤 주고 막아야 되는데 못 막는 여자예요. 어떤 행동을 나쁜 행동을 하는 여자에서 간신, 간하, 농간, 간사 이런 식으로 씁니다. 망년될 망자인데요. 죽을 때 된 여자입니다. 망자가 죽다, 망하다, 망할 여자예요. 욕도 되죠. 그래서 망령, 망언, 허망, 망상 좀 나쁜 뜻입니다.
그다음 방해할 방자는요. 모방이 사방 동서남북 방자예요. 모는 모서리 네모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막 성격이 모났다 이럴 때는데 네모나다 이럴 때 모자인데 여기서 방향이라고 그래요. 사방 어디를 가나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뭐 해요? 방해시켜요. 그래 옛날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담 만들죠. 모방. 자, 방해되다, 무방하다. 여자 입장에서 정말 좀 기분이 나쁘지만 뭐 그렇게 만드는 유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시기할 질자를 보시면 여자를 쓰고 뒤에 병질자를 씁니다. 시기하는 것도 병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이건 동감합니다. 근데 여자만 시기하나요? 다른 남자는 여자가 좀 시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남자보다. 그래서 시기를 하는 건 솔직히 자기를 병들게 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 나면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무시하면 되고 냅두면 되고 그러라고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좀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죠. 사람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질투하다, 질시하다 이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시기하고 이런 질투는 자기가 많이 힘든 겁니다. 본인이 더 힘들어요. 시기할 투 아까 질투하고 그렇게 시기하는 여자는요 쫓김을 당했어요. 칠거지약으로 또는 이렇게 돌석을 집어넣어서 돌로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정말 죽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투기, 질투는 정말로 큰 형벌로 다스리기도 했다고 해요. 아첨할 밑자는요 눈썹 밑자를 써서 얼굴만 봐도 눈웃음 살살살 치면서 눈꼬리 올리면서 아첨하는 여자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여자들은 잘 보입니다. 근데 남자들 잘 못 보시더라고요. 여자에다가 아첨하는 눈빛을 막 홀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미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소는 작을 미자입니다. 작게 웃는 거고요. 아양 부리는 웃음입니다. 여기서 약간 동음이어니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소는 이 미자가 아니라 이렇게 작을 미자. 작을 미. 이건 정말 중요해서 좀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소는 이걸 쓰고요. 이 미소는 아양거릴 미자를 썼기 때문에 좀 아양거리면서 유혹하는 눈빛이라고 생각돼요. 밑에 이것도 아양거리는 태도. 막 이렇게 좀 코 소리 내면서 하는 그런 거 있죠. 자, 그 다음 가지고 싫어할 혐자. 자, 마지막인데요. 겸할 겸. 여자가 많은 것을 겸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 걸 뺏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혐오하다, 혐의하다. 요즘은 극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싫어하는 게 최고조를 단 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서로 싫어할까요? 그냥 좋게 좋게 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요. 겸 발음이 혐됐고요. 시험은 잘 나오고 2급 정도 되는 한자입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이런 단어가 신문 기사에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집여부스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